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코로나 영년 초회복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어크로스 출판에서 책을 한권 발간을 했는데요. 여기에 최용준 이사장님이 이 책임자를 맡아주셨고 많은 분들, 연구위원님들이 많이 참여를 하셨어요. 방가훈 선생님이라든지 구교준 선생님, 병금선 선생님, 최연수 선생님, 김건우 선생님, 김보영 선생님, 또 뭐 우리 연구위원은 아니시지만 정혜주 선생님, 전용복 선생님, 이명호 선생님, 또 박숙현 선생님 이런 분들 많이 또 많습니다. 많이 열 몇 분이 참여하셔서 같이 코로나 시대를 읽는 책을 한 권 냈죠. 자, 화면에 나오고 있네요. 저 책 아직 예스24 알라딘 교보문고 인터넷 사이트에 있습니다.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사실은 근데 뭐 나열하자면 끝이 없는데 이 모든 것에 기반이 되는 연구가 하나 있었습니다. 그거 얘기해야 되는데 그게 자유안정성 연구라는 거죠. 우리의 일종의 이념적 지표가 되는 그런 연구를 맨 처음에 랩 출범하자마자 해서 보고서를 냈었습니다. 자유안정성이라는 거는 원래 있는 가치인가요? 아니면은 이제 좀 연구 좀 담론하기 위해서 좀 생산해낸 말인가요? 자유안정성은 세계 최초로 랩 2050에서 최용준 현재 이사장님이자 연구위원장님, 그 연세대학교 교수님, 이 선생님이 계속 같이 연구를 해오셨는데 최 선생님이 개발한 개념이죠. 그러면은 아무래도 창시자께 관련해서 여쭤보는 게 좋겠네요. 네. 그러면은 이 정말 존경한 분 모시고 말씀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최영준 랩 2050 이사장님, 그 랩에 처음부터 함께 하시면서 연구위원장도 맡아주셨는데요.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님이시고 최근에는 KBS 명견말리 출연하셔서 청년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여주시기도 했습니다. 이런 활동들은 모두 자유 안정성과 관련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. 최영준 이사장님 연결해 보겠습니다. 최영준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이사장님 안녕하세요. 그 코로나 영년 초회복의 시작이라는 책을 좀 소개를 해주셨는데요. 여기서 나오는 초회복이라는 말도 이사장님께서 직접 만드셨다고 들었습니다. 이거 어떤 뜻인가요? 그러고 보니까 랩에 와서 한 일이 거의 장명밖에 없는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요. 예, 그 초회복이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이제 과거로 돌아가지 말고 미래로 돌아가자라고 이제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해왔는데 이제 특히 저희가 그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어떻게 하면 이 코로나가 좀 사라지게 할 수 있을까? 어떻게 하면 2019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? 이제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은 이런 위기가 기회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위기가 있을 때 그동안 우리에게 쌓여 있었던 숙제들, 우리가 풀지 못했던, 그리고 우리를 조여왔던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을 함께 풀어내면서 조금 더 나은 미래로 갈 수 있는 그런 설정을 하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돌아가는 회복이 아니라 초회복이라는 표현을 저희가 써보았습니다. 생각보다 초회복이 지난 1년을 돌아보니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. 뭔가 우리 사회가 뭔가 될 것 같은 그런 이렇게 기운들이 있었다고 생각은 되는데 현실을 보면 또 이렇게 좀 좌절스럽고 그런 마음도 한켠에는 좀 있습니다. 네, 무엇이든 이렇게 넘어서서 나아간다는 건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.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던 자유 안정성이라는 것도 있었는데요. 이 이념은 어떤 건지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? 제가 영감을 받았던 이 단어를 영감을 받았던 건 이제 두 가지였던 것 같은데요. 하나는 유연 안정성이라는 표현을 많이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. 보통 북유럽 국가나 네덜란드 같은 국가들의 사회적 원리, 사회경제 원리로서 노동시장은 유연하지만 굉장히 두터운 안정성을 줌으로써 그 사회가 좀 더 자유롭고 행복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라는 유연 안정성이라는 원리가 있었는데 유연 안정성은 최근에 많이 비판을 받는 것이 오히려 고용주의 관점에서만 유연하고 실제 사람들의 삶이 그렇게 유연하고 자유롭지 않다라는 비판이 있고 또 어떤 젠더적 관점에서도 비판이 있고요. 그래서 유연 안정성이 최소한 우리 랩 2050이 지향할
물론 북유럽 정도만 돼도 정말 대단하겠습니다만 그 원리가 그거는 최종은 아닌 것 같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었고요. 다른 한편으로는 지그문트 바우만이라는 석학께서 이제 유명하신 분이시죠. 그분이 자유와 안정은 수레의 양 바퀴와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자유가 없는 안정은 노예와 같은 삶이고 그리고 안정이 없는 자유는 혼돈의 상태이다라는 이제 표현을 하시면서 두 개가 이제 함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최근에 뭐 행복 연구라든지 시민성 연구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해보면서 정말 흥미롭게도 거기에 공통적으로 계속 등장하는 단어가 자유하고 안정. 이 자유하고 안정이 있을 때 사람들이 행복하고 안녕하고 그리고 또 적극적인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좀 보면서 '자유 안정성이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거구나.'라는 것들 최근에 사실은 처음에 만들었을 때보다 연구를 해 나가면서 더 좀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. 네, 랩 200은 이런 자유 안정성이라는 이념을 기본소득제라든 사회정책, 제도로 좀 더 구체적인 제안을 하기 위한 그런 활동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. 기자님께서 보시기에 저희 시즌 1에 대한 총평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? 그러게요. 시즌 1이 끝났다고 하니깐 좀 뭔가 이게 서운하기도 하고 제가 최근에 그 조승우 씨가 나오는 비밀의 숲이라는 드라마를 추천받아서 너무 재밌게 봤는데 그 시즌 1이 끝났는데 그렇게 뭔가 서운하고 좀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. 그런데 저는 뭐 우리 랩 2050 시즌 1은 그렇게 서운하진 않고요. 오히려 더 기대가 큽니다. 그리고 시즌 1을 좀 돌아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시간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정부 출연 연구기관과 기업 출연 연구기관이라는 이 두 양대 싱크탱크로 사실 구성된 우리의 싱크탱크 컬처에서 랩 2050이 굉장히 그 독자적이고 독보적인 목소리를 저는 내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소위 그 우리 요즘에 노래하는 오디션 프로그램들에 많이 이렇게 보다 보면 심사위원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. "이 목소리는 요즘 이 시장에 없는 목소리다." 혹은 뭐 "이런 목소리로 노래하는 가수가 없다. 그러니깐 저 사람 나와야 된다."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랩 2050이 지향하고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 우리 대표님 계속 말씀해 주셨던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논의하고 사회에 알리려고 하는 싱크탱크는 없다라고 아직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더 2기가 더 이제 기대가 되고 있고요. 물론 그 시즌 2를 이렇게까지 오는데 우리 뭐 대표님, 뭐 우리 팀장님들, 뭐 우리 우리 정말 다 모두 우리 일하신 모든 분들, 또 우리 연구위원분들이 다 너무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수고해 주셔서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지 않았나 싶고요.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 많이 전하고 싶고 무엇보다 저도 이 활동을 하면서 개인적으로도 많이 성장을 할 수 있어서 또 랩 2050에게 또 고맙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고 싶습니다. 네, 전장님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. 오늘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,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네.